자, 감각형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자, 직관형 N은 아주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직관형 N의 가장 큰 문제, 잘 읽는 타입이지. 까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소통형 채널의 스마일롱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MBTI 성향별 학습법 세 번째 시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인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식 기능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감각형 S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떠오르는 영감, 직감, 육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직관형 N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각형 S의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격 유형 지표 감각형 S는 전통과 관례를 중시합니다. 단계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세밀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자, 감각형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매 학습마다의 목표, 시험을 보면 시험마다, 과목마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감각형 S는요, 직접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노트 정리를 직접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노트 정리를 할 때 다양한 의미를 담은 표시 또는 색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아주 좋고요. 자, 만약에 우리 앞선 유형지표 내향형 I면서 감각형 S라면 나만의 정리는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자, 나만의 정리는 우리 알파 공부법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각형 S의 또 다른 학습 전략을 살펴보면 단계별 체계화된 것을 좋아하는 감각형이다 보니까 단계별 반복 학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별 반복 학습은 5번에 걸친 그 단계에 따라서 복습을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에빙하우스가 이야기한 망각 곡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망각 곡선은요, 1시간만 지나도 50% 이하로 기억이 된다. 8시간 지나면 40% 이하로 내려가고 하루가 지나면 30% 이하로 내려가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결국 제로의 수렴에 나가겠죠. 자, 이때 기억하는 내용이 50에서 60%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복습을 하라. 이게 5단계 반복학습의 핵심입니다. 자, 5단계 반복학습은 1단계는요, 쉬는 시간 복습을 의미하고요. 2단계는 하루 총복습, 3단계는 주말 총복습, 4단계는 한 달 총복습,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방화가 아니고요, 시험 총복습입니다. 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복습을 해나가는 것을 5단계 반복학습이라고 하고요. 요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은 추후에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각형 지표 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S와 N은 쌍을 이루는 인식 기능이지요. S와 N을 동시에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S 아니면 N이니까 S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S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실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떠오르는 영감, 직감, 육감 또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직관형 N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당연히 감각형 부모님이시라면 어려서부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었을 겁니다. 특히 사춘기 이전 또는 사춘기 초입 정도까지 그 이전의 직관형 자녀들은 근자감이 충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자신감은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와는 조금 다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표출되곤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직관형 N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왕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자, 직관형은요,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학습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강화하는 건 중요하지요. 자,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직관형은 때로는 현재를 소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미래의 비전을 이뤄가는 현재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직관형 N이 미래는 굉장히 중시하면서 가끔 현실적 목표를 놓치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직관형 N의 중요한 학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직관형 N은요, 메타인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자감은요,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또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좌절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들의 메타인지는 낮을 수 있습니다. 자, 성인이 된 후에 메타인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거는 TF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시라면 직관형 자녀를 두셨을 때 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목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목표를 이루는 계획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죠. 직관형 N에게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를 잘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관형 N은 창의성이 크고요, 상상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다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질문 많은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걸 학습 전략으로 바꿔본다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또는 문제로 만들어보자.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문제를 출제한다. 이거 굉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직관형의 또 다른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죠. 통찰력입니다. 흐름 파악에 능합니다. 자, 이걸 학습에 적용을 한다면 윤곽 학습법을 실행하셔야만 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현재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주 뛰어납니다. 당연히 책을 읽는다 그러면 머리말부터 지은이가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그 다음에 차례를 보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룰 거로구나. 자, 본문을 들어가서도 우리 교과서 같으면 학습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제목, 굵은 글씨, 표 제목, 그림 제목 이러면 전체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면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개념 파악도 잘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개념 노트 작성에도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개념 노트는 수학 1등급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였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직관형 N의 가장 큰 문제 뭐죠? 잘 잊는 타입이지요. 까먹어요. 숙제도 까먹고요, 물건도 까먹고, 우산 들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안 들고 들어오죠. 약속도 까먹고요, 엄마랑 약속한 거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자,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어서 못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까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흥미 없는 것은 기억 안 하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기억했다가 꺼내서 써야 되는 게 시험인데, 자, 기억력과 기억 전략은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직관형 N의 기억 전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창의성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죠?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기억 전략은 스토리텔링이죠. 자기가 외워야 될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스토리로 창작을 하면 더 좋겠죠. 자, 그걸 말로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아주 쉽게 외워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곤 합니다. 자, 직관형 N,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방법, 가능성을 찾는 타입입니다. 기존의 방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방법을 탐구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만약에 감각형이시고 자녀가 직관형이시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않아도 너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는구나. 그게 너에게 맞는 방법일 수 있겠지. 좀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응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오늘 감각형 S와 직관형 N의 학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BTI의 세 번째 지표상 판단 기능입니다. 사고, 감정의 학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